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예,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휴가에서 돌아온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잘 다녀오셨나요? 아, 네. 자리만 비우면 언더퍼폼이 구현되는군요. 오늘 뭐 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뭐 즐겁습니다. 네, 특히 삼성전자 오른 날은 네. 아웃퍼폼하기 조금 힘든 날이죠. 네, 삼성전자가 주식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 폴더블 난리예요. 그러나 이제 폴더블은 많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네. 이제 뜨거운 북이니까 이제 여기서 잘못하면 곧 뒷북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이게 우리는 뒷북이라고 여기게 될 줄 아마 다른 채널에서 폴더블 난리가 날 것이라는 거. 아마 그렇게 되겠죠. 그러겠죠. 저희는 앞북을 때립니다. 좀 앞북이 좀 빨라서 문제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너무 빨라. 돈을 뜯었는데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고 다 까먹어. 그럼 한참 있다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오늘 제가 앞북 하나 터뜨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시장은 코스피는 0.8% 많이 올랐고요. 코스닥은 0.6%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5,800억 매수, 코스닥에서는 1,100억 매수를 했고요. 네. 개인은 코스피에서 4,700억 매도했고 코스닥에서는 700억 매도했습니다. 네. 기관은 코스피에서 700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280억 매도를 했고요. 네, 어제 이것과 관련해서 최창규 그 애널 하시던 그 지금 운용자산, 삼성자산 운용에 가신 분하고 대담을 했잖아요. 네.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비차익 거래인 경우에 한 추세적으로 사기 시작하면 그 추세가 꽤 오래 간다. 일주일 사면 일주일 사로 끝난 게 아니고 보통 한 달 두 달 계속 사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지난번에 인조는 리밸런싱이었다.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다. 지금은 하향 추세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럼 물어봤죠. 그러면 추세가 바뀌는 건 한 일주일 정도 사면 추세가 바뀌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톤으로 대답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비차익 거래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외국인이 덩어리로 사는 거. 그러니까 외국인이 덩어리로 사는 거 있어요. 꽤 큰 덩어리로. 이게 한 일주일 누적으로 사는 방향으로 가면 자, 그다음부터는 외국인 진입이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전통으로 보건데 그렇게 되면 한 달 정도 쭉쭉쭉 산다는 거. 그리고 우리 그 나츠마님 분석을 했습니다만 비중이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비중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외국인들의 주식 보유 비중, 한국 주식 보유 비중. 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업종별 순매수를 보면요, 그 제조업이 제일 많이 샀습니다. 5,400억 외국인이 매수했고요. 전기전자가 3,300억 매수했거든요. 오늘 제일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예, 1,800억 정도. 말일에 3,600억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예. 그걸 뭐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라고 치면 오늘 1,800억은 좀 의미가 있는 수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거 팔았었죠. 그 정도 산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는 뭐 안 팔았겠구나. 매출 팔았으니까 외국인들이 그 사이에. 네, 매출 팔긴 했죠. 네. 네, 근데 오늘 들어온 거는 조금 컸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를 한 1,000억 정도 매수했고요. 하이닉스도 54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도 별거 아니에요. 쥐들이 뭐 우리보다 대단해? 참나. 우리 각도기 TV 보시는 시청자분들보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별거 아니에요. 쫄지 마세요. 얘네들도 폴더블 때문에 들어올 수 있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 개선된다는데 왜 안 들어와? 그리고 그 계속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가 측정을 했던 게 선취매를 하고 선매도 해서 내가 남들보다 빨리 팔을 거야 막 이런 개념들이 있었잖아요. 너무 땡겨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나빠 상황들이. 그럼 잘못 풀었네 하면서 다시 뒤집어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열어두셔야 할 대목인 것 같아요. 네, 기준은 한 일주일 정도. 네, 일주일 정도 연속으로 하느냐. 네, 그리고 오늘 은행을 제일 많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오늘 그래도 1.3% 마이너스에 그쳤고요. 다른 시중은행들은 그냥 거의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금리가 안 올라. 네, 오늘 크래프톤과 이제 바이오사이언스가 K 뉴딜 지수 편입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올랐습니다. 다만 이제 9월 달에 보호 예수 해제되는 물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크래프톤이 9월 9일에 9만 주가 풀리고요. 네. 9월 10일에 117만 주가 풀립니다.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모회사 SK케미칼 물량이 좀 많긴 하거든요. 네. 9월 18일 날 5,200만 주가 풀리는데요. 전체 물량의 68% 규모이긴 하지만 이게 대주주 물량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팔 것 같지는 않다. 대주주 물량이면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이게 대주주 물량 아닌 물량은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되냐. 왜 물량 파는 회사 좋아 보이는데 왜 파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전에
회사가 상장되기 전에 벤처 캐피털이 투자한 경우들이 있어요.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네.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사업 시작해서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D, E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가격이 점차 높으면서 처음에 1배수로 자본금을 만들었으면 다음에 뭐 5배수로 투자하고 그다음에 10배수 투자하고 20배수로 30배수로 회사가 성장할 것 같으면 계속 들어와요. 중간에 그 회사 자본금 된 몇 배수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해서 뻥튀기를 하면 막 10배수 정도에 들어온 애들이 뻥튀기를 했으면 얘네들은 다음번에 할 일이 뭐예요? 또 그런 기업을 찾아서 5배수, 10배수 뭐 더 낮은 배수에서 사서 또 상장되기를 기다리는 일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안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더 올라간다? 아, 우리는 이미 5배수 먹었어. 그러니까 딴 주식을 사야 돼. 이렇게 빼죠. 그럼 여기는 인정사정 없이 파는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그 고정 물량이 풀렸을 때는 아무리 회사가 좋아 보여도 팔 수 있다라는 거는 기억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이 그 물량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이제 임상 3상 기대감 때문에 지속 상승 중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지수 편입 기대감도 있었고요. 미국도 이제 백신에다가 그 얼마 작년까지도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그렇죠. 오늘 추가로 나온 소식이 3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백신 생산업체에다 지원하는 방식이고요. 모더나에다가 지난번에 투자를 했던 게 10억 달러, 노바백스에 16억 달러, 아스트라제네카 12억 달러, 존슨앤존슨 15억 달러 굉장히 많이 지원했는데요. 이번에 네. 추가로 30억 달러나 또 지원을 한다라고 네. 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첫 백신으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네. 임상 3상 진행 중이고요. 네. 국내 투여 시작했다고도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오늘 9% 상승했고 유바이올로직스도 백신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4.5% 상승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사실 제일 놀라웠던 건 대형주들이 사실 다 오르긴 했지만 그 대형주 중에서도 한 10% 상승을 뿜었던 LG전자였습니다. 아, 애플카 얘기가 지금 또 나왔어요. 또 나왔죠. 8개월 만에 또 나왔습니다. 우리 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외국보다 한국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아직은 근데 정확하게 지금 애플카 이슈가 1월 달만큼 폭발적인 반응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보도 한 개 나온 게 끝이거든요. 항상 그 새로운 캔은 향캔은 땄을 때 향기가 가장 진동하고 한 번 따면 그다음부터는 그 향기가 좀 익숙해집니다. 1월 달만큼 폭발력은 다음번에 있어도 없긴 할 텐데 결정됐을 때는 한번 세게 한번 분명히 반응하겠죠. 네, 그렇죠. 향캔만 딴 게 아니고 진짜 찐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럼 어쨌든 우리 증시각도의 TV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애플은 한국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저희들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성공하면 우리 저 미아리의 지점 하나 차려야 되겠어요? 차리자고. 알겠습니다. 각도기 예언, 점, 신기, 신내림 이러면서. 좋습니다. 네. 네, 대만의 IT 매체가 이제 보도를 냈는데요. 애플카 프로젝트를 논의를 위해서 애플이 SK그룹, LG전자 등하고 만나서 애플카 개발을 논의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마그나하고 합작사를 설립을 했었잖아요, LG전자. 그렇죠. 그래서 협력 기대감이 좀 세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나 LG이노텍은 애플카 TF팀을 구성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LG이노텍이 매출에서 애플 향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2017년도에 50%에서 19년도에 65%, 올해 1분기는 70%까지 올랐거든요. 애플에 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회사입니다. 네, TFT 네. 만들만 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애플카 협력을 하면은 정말 핵심적인 협력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기대감 때문에 오늘 LG이노텍도 6.4% 상승했고 그 아래 밴더인 하이비전 시스템도 5.6%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개연성은 있다고 충분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쪽부터는 자동차, 기계 자동차 개념보다 전기가 훨씬 더 강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기 계통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아니, 애플이 나와서 무슨 차별화를 할 거야. 폰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할 수 있어. 핸드폰을 똑똑똑똑 찍으면서. 그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할 수 있지. 손가락으로 질질 밀면서 속도 위로 올렸다 내렸다. 그래야 뭔가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한데요. 뭔가 있겠지. 이렇게 차 안 박는 조치를 딱 해놓고 지 위로 올렸다 지 내리면 지가 알아서 갔다가 이런 식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한 이런 정도의 파격적 전기 베이스의 사고를 가져야 애플카에 대한 상상이 들어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리는 거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증시각도의 TV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꾸 이제 전기차 얘기 좀 그만해라.
전기차 얘기는 2차 전지로 모든 걸 한정시킨다. 그런 개념으로는 미래 사회가 이해가 안 된다. 뭐냐면 새로운 모빌리티다. 모빌리티 혁명이고 이건 네트워크 모빌리티고 그다음에 그 AI 모빌리티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죠. 단순 전기차는 매력 없어요. 사실은 당장은. 근데 그 베이스를 가지고 그 디바이스 베이스를 가지고 발전한다니까 업그레이드.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우리 나침반님 차가 내일이면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차는 떨어지죠. 그렇죠. 무조건 우하향이잖아. 산 이래로 여지껏 계속 우하향이잖아. 그렇죠. 예. 근데 전기차는 중간에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어요. 중간에. 물론 OTA 덕분인가요? 전자 제품처럼 단가는 계속 떨어질 거야. 나중 되면 아마 2천만 원짜리 전기차 나올걸요. 2천만 원짜리 자율주행차가 나올 수도 있어요. 보조금 없이도. 그렇지. 보조금 없이도 그럴 수도 있어요. 2차 전지 가격만 떨어져 주면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업그레이드가 잘 되거나 그러면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좀 그런 모양이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좀 다른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시기를 그래야 그 다음 세대가 이해가 된다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LG화학은하는 전자 베이스에 대한 이해도가 있을 터이니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오늘 뭐 애플카 기대감도 있어서 그런지 2차 전지주들도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어저께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중국은 빠졌어요. 오늘요? 네, CATL도 상당히 빠졌습니다. 오늘 중국은 좀 안 좋더라고요. 네. 네. 그거는 앞서 말씀드렸는데 LG가 LFP 하겠다라는 얘기도 상당히 좀 타격을 입혔을 거예요. 자기네 시장 치고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그렇겠네요. 예. 네. LFP 하겠다는 건데 LFP가 앞서 중국 마감에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LFP가 매력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완충 가능. 이게 제일 큰 매력이에요. 완충을 하면 NCM은 완충 불가능이야 거의 요즘에. 완충하면 터질까 완충 그렇죠. 못하거든요. 네. 그러면 완충과 비완충의 상태를 보면 차이가 별로 없어. 근데 가격 격차는 커. 나름 매력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마존이 11번가하고 협업을 해서 새로 이제 직구 시스템을 굉장히 편리하게 도입을 했잖아요. 11번가에서는 이미 지난달 말에 출시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결제를 독점하는 KG 모빌리언스가 오늘 기대감 때문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20%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네. 모회사 KG 이니시스도 2.6%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TCK라는 종목이 오늘 15% 하락을 했거든요. SRC 소재 독점하던 회사죠. 예, SRC 소재 거의 독점 가까이 하고 있는데 요 특허가 무효화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려감 때문에 많이 빠졌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이거는 이해가 안 되세요? 이거 일본 회사거든요. 일본의 코리아법인이죠. 네. 예, TCK의 이 반도체 식각 공정에 쓰이는 SiC 링 분야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80% 정도에 다다르는데요. 지난 4월에 경쟁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요. 네, TCK가 경쟁사를 상대로 여기는 상장 회사는 아닌데요. 제조 공정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일부가 기각되었습니다. 이게 4월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4월부터 조금 우려가 좀 대두가 되기 시작했고 이번에 또 다른 소송을 했었는데 이 SRC 소재 특허가 무효로 2심 판결이 나오면서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SIC 링 부분에 이제 후발주자들도 있거든요. 상장사 중에 하나 머티리얼즈랑 KNJ 있는데요. 이 두 회사는 오늘 반사수의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는 장중에 10%까지 갔다가 6%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KNJ는 장중에는 시초가에 거의 18% 상승했다가 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 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큰 대여를 놓친 두 개가 하나가 니노공업이고 하나가 TCK예요. 이 TCK NIC 링이 이 쉽게 가면 웨이퍼를 이렇게 잡아주는 링인데 이게 달아. 자꾸 갈아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딴 데에서 못 쫓아요. 일본계인데요. 이거를 그래서 옛날에 처음 만났는데 그때는 이제 퍼밸류로만 보니까 20배야. 그래서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는 너무 싸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더라고. 맞았지. 그때 너무 쌌지. 진짜 10년 전 얘기예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10년 전 얘기예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진짜. 네. 리노도 마찬가지예요. 리노 2,000원인가 했었습니다. 지금 부산 지역 최고의 반도체 회사 아닙니까? 부산에서 나오는 반도체 관련 산업 동향은 다 리노공업 거야. 반도체 수출입은 다 리노공업. 이 회사 대단하죠. 이게 칩 만드는 회사거든요. 검침 침을 만드는데 그 주로 이제 TSMC나 이런 쪽으로 나가요. 우리나라 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근데 거기 아주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네. 네. 파이팅. 그리고 더존비주온
30일 날 되게 독특한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 그렇죠. 이후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비싼 주식이고 그래서 주가 곤두박질 치고 있었는데. 네, 그렇죠. 매출 채권 팩토링 사업을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매출 채권 팩토링이라는 거는 말은 어려운데 매출 채권 그냥 유동화. 찌찌뽕. 네. 네. 뭐 매출 지금 금융기관들이 이제 중소기업들의 매출 채권을 뭐 유동화해 주려고 관련한 대출도 해주고 뭐 일부 뭐 사채 시장에서는 뭐 어음깡 같은 것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요거를 이제 그렇죠. 양지화시키는 어음깡을 거죠. 어떻게 알아? 우리 때는 많이 있었는데 어음깡. 어음깡이요? 아버님 때 쓰던 단어인데 그거. 제가 쩐의 전쟁 드라마에서 배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아버지 맨날 어음깡 맨날 이랬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중소기업들이 보통 제품을 제공을 하고 현금으로 바로 결제를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매출 채권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요것들이 이제 현금 흐름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요걸 현금화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중소기업들은 요거를 이제 도와주겠다라는 거죠. 이 매출 채권을 할인해서 이제 금융기관한테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더존비조는 이제 빅데이터를 갖고 있죠. ERP 시스템 하잖아요. 그렇죠. 회계 장부 정리를 해주는 거니까 네. 중소기업은 다 얘네들 거 쓰고 있습니다. 네, 이 고객들이 많으니까 최소한 이 고객들의 재무 데이터는 정말 완벽하게 갖고 있죠. 그 AI로 돌려보면 이 회사 좋은지 나쁜지 다 나오지. 현금 그렇죠. 흐름하고 재무제 상태표하고 손익분기 싹 세 개 연결해가지고 AI 딱 치면 이거 진짜다 가짜다 나올 테고 현금 흐름 요점 정도 상태면은 이 회사 매출채권 유동화에도 우리는 하나도 잃을 게 없다 이런 분석이 쉽게 나오겠지. 그렇죠. 안 해줄 곳은 확실히 안 해줄 수 있고, 그렇지. 해줄 곳은 뭐 협상력을 가질 수 있겠죠. 네. 게다가 이 매일매일의 재무제표를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네. 그렇죠. 데일리로. 은행은 뭐 분기마다 한 번씩 봤지만 데일리로. 얘는 매일을 볼 수 있어요. 맞아요. 회계 장부 경리들이 이렇게 정리하는 게 다 얘네 걸로 작업을 하는 그렇죠. 거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더존비즈온이 미래에셋캐피탈하고 연 3천억 원의 자금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7월 20일부터 정식 서비스 시작을 했고요. 이후에 웰컴 금융그룹, 한국투자저축은행하고도 추가로 계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데 KTB 증권의 이제 김진호 연구원이 지난달 말에 리포트를 썼거든요. 작년 팩토링 서비스의 유효 시장 규모를 추정을 했는데 250조 원 시장이다. 굉장히 큰 시장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 더존비즈온의 장기 목표는 35조 원이고요. 그리고 이 수수료를 한 연 2% 정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매출액 7천억에 영업이익 6천억을 추정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당장 내년에 나온다는 건 절대 아니고 장기입니다. 몇 년 후일지는 아직 몰라요. 이 회사 지금 300억인가 영업이익이에요? 지금 800억. 올해는 800억? 800억 정도 영업이 추정이 됩니다. 기억력이 어제 봤는데 치매인가 봐. 역시 휴가를 갔다 오면은 약간 머리 이렇게 깔끔해지니까. 나 어제 분명히 봤는데. 어제 저도 이 자료 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영업이익 8천억인데 영업이익이 나중에지만 800억. 800억이지만 나중에는 6천억 나온다. 그러면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아니 그럼 갑자기 있을 수밖에 시가총액 3조인가 지금 그러나? 네. 시가총액 3조인가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도 깜빡깜빡?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근데 모르겠어요. 어제 봤는데. 근데 어쨌든 시가총액이 3천억인데 이 회사가 지금 왜냐면 독점권 때문에 주가 비싼 거예요. 800억 대비 주가가 지금 몇십 배거든요. PER 배수가 몇십 배인데 그 이유는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거보다 더 올랐다가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슬슬 밀린 거지. 이미 완벽한 과점자야. 이 격리 세계에서.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새로운 게 터진다 이러면 이건 엄청난 사건인데 팩토링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해 봐야 되고 팩토링 규모에서 정말로 얘네가 가져갈 게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요런 거는 애널리스트 글만 읽고 후끈 달아서 잘못했다가는 우리 5년 후에 시작할 거예요. 이 얘기도 아주 황당하지.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조금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일단 시범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을 한다니까요. 네. 내년부터 시장이 열리기 시작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중소기업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해야죠. 그렇지. 참여하려는 의향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절반 이상은 참여를 원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빨리 참여를 해서 이 시장이 개화가 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사들도 분명히 들어올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 자료가 사실이면, 이 리포트가 반만이라도 진실이라면, 아니면 진실이라는 말은 적절한 것 같지 않고 반만이라도 실현이 된다면 이거는 진짜 초대박 사건이다. 그쵸.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조금 더 그래서 팩토링 사업의 규모가 정말로 얼마나 되는지
진짜 내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팩토링에서 진짜 얘네가 갖고 갈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고, 좀 검토가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맞다면 대박이야. 그리고 NC 소프트는 오늘도 조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7% 보유하고 있지 하락했는데요. 않습니다. 네. 혹시나 네. 도전 비전이요? 네, 보유하고 네.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네. 블레이드 앤 소울 2 실적 기대치를 원인으로 꼽은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도 81만 원으로 하향을 했는데요. 8월 26일에 출시 이후에 지금 구글 매출 4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도 같은 경우에는 요 4위 같은 경우에 일 매출을 한 20억 정도로 추정을 하는 보도도 있는데 네.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한 10억 원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리포트에서도 좀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서 한 8억 정도로 네. 가정치를 바꿨습니다. 네. 기존에는 30억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많이 내려서 이에 따라서 목표가도 하향을 했습니다. 네. 그 린지 W가 출시를 11월 달에 하거든요. 요게 아마 좀 이 향방을 좀 바꿀 수 있을까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떨어지면 기회이긴 하죠. 좋은 회사가 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 새로운 옵션이 달린다고 하면 기회일 수는 있죠.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요. 뭐 일본에 상장된 국내 일본 넥슨하고도 뭐 PER 밸류를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뭐 많이 떨어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 거긴 더 싸요? 거기도 한 PER 한 20배 정도 되거든요. 아, 네. 거기도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미르의 전설이 어떻게 되길래 지금 위메이드가 초난리야, 초난리. 오늘도 한 20% 올랐죠. 그러니까 초난리야, 초난리. 네. 저한테 전화 오더라고. 제가 옛날에 하던 주식이거든요. 네. 내가 갖고 있을 때 그렇게 좀 오르지. 그러게요. 하게 내가 갖고 있을 때 올랐었어요. 그래서 내가 드디어 이렇게 바로 부자가 되는구나, 내가. 순식간에 반토막 나대. 그래요? 그때도 내가 휴가를 가 있었어. 외국으로 휴가를 가 있었는데 하루에 막 계좌가 막 엄청나게 오르는 거야. 어머, 나 부자 됐어. 어머 막 이랬는데 서울 오니까 끝났어.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네. 요즘은 굉장히 기대감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 같고요. 첫날에 기완에서 좀 매도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좀 후회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 네. 첫날에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그렇지, 많이 그게 떨어져요. 별거 아니다 뭐 이런 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톤이 있냐면 이 게임을 하도 당하다 보니까 이게 커요. 변동성이 크니까 출시하면 그냥 팔아. 습관적으로 팔아버려. 그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물량도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있죠. 왜냐면 출시하기 전에 기대감으로 오르면 무조건 빠졌거든. 기계적으로. 근데 반응이 좋다 이거죠. 네, 그렇죠.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야, 미래의 전설 부활하나? 위메이드 부활하나요? 네. 투자 회사로 바뀌었거든. 미래의 전설로 돈 번 걸로 제대로 된 걸 하나도 못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회사 저 회사 계속 인수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원래 얘 본체가 미래의 전설이었잖아요. 그거가 텐센트를 잉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텐센트가 어떻게 된 건데 미래의 전설 때문에 된 건데 위메이드가 맨날 배 아파하잖아. 근데 하긴 미래의 전설 그걸로 돈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텐센트는 어마무시하지만, 근데 텐센트는 그것만으로 아니고 그 다음이 잘했어. 그 다음 잘했죠. 네. 잘했죠. 네. 그리고 금요일이니만큼 이 코로나 관련된 방역 수칙 또 재검토가 또 있었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거리두기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 이거는 유지가 됩니다. 10월 3일까지 한 달 동안 유지가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수도권의 식당, 카페 영업 시간이 지금은 9시인데 10시까지로 바뀌고요. 모임 인원 제한은 6명까지 허용이 됩니다. 네. 다만 접종 완료자가 낮에는 2인 이상 포함되어야 되고 밤에는 4인 이상 포함되어야 됩니다. 백신 접종을 다 안 했다면 낮에는 4인까지만 모일 수 있고 밤에는 2인까지만 모일 수 있는 거죠. 지금하고 동일한 건데 백신 접종자를 추가로 인센티브를 준 겁니다. 그럼 얀센 접종자는 무적이네. 무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얀센.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추석 가족 모임은 좀 더 넓혀졌습니다. 최대 8인까지 가능하고요. 모임이. 네. 백신 접종자가 그래도 4명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그 평균 매출액이 코로나 이후에 53%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심각합니다. 네, 영업 시간을 그리고 10시에서 9시로 최근에 축소를 했었잖아요. 요것 때문에도 한 21% 감소를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9시에 택시 잡는 거 전쟁 났어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강남에 12시에 전쟁이었거든. 네. 12시에 택시를 못 잡으면 그 강남 앞바다에서 1시 반까지 서 있어야 돼. 택시 없어. 왕년에 안 놀아보셨네. 모르네, 이 문화를. 그러면 뭐 4시까지 좀 더 놀다가 차차 타고 가면 되죠. 체력 좋구나.
강남에서 놀아본 오빠는 좀 그 12시 되면 똥줄 타는데. 아, 똥치 타셨어요? 네, 진짜 1시간 반 기다린 적 있어요. 거기서 택시를. 아니 1시간 반 기다릴 바에 들어가서 좀 더 놀죠. 이미 파했는데 모임은? 아, 이미 파했어요? 나 혼자 어디 가서 혼자 길거리에서 춤추고 이래. 아니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다 못 들어갔을 거잖아요.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뭘 길가에 있는. 야. 조성이 되나요? 생각보다 부침성 좋구나. 그 말이 아니라. 대단하네. 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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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 설문조사 결과거든요, 이게. 네. 근데 이제 자영업자 42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라서 뭐 정확도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과장이 됐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피해가 심각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 큰일 났어. 그리고 오늘 신규 확진자는 1,700명 발표를 했는데요. 다행히 2,000명을 뭐 계속 넘지는 않는 모습이고요. 네. 다만 이제 59일째 네 자릿수 상승 증가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요즘에 백신 양이 많아져서 전화 걸면 좀 일찍 맞을 수 있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요. 일주일, 2주일 아니 그냥 전화했더니 오라 그래서 그냥 가서 맞았다는데.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옛날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한 번씩 전화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2차까지 접종 완료율이 어제 기준으로 32.7%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모건스탠리에서 3분기 미국 GDP 전망치를 많이 내렸습니다. 6.5%에서 2.9%로 절반 이상 하향을 했습니다. 아니 좀 이상한데? 이거 많이 내렸어요. 절반 이상으로 대폭 내렸거든요. 좀 이상한데? 네, 좀 이상하죠. 연율이겠죠, 연율. 그리고 오늘 발표될 8월 신규 고용 추정치를 6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추정치를 하향했습니다. 참고로 어제 제가 우리 나치판한테 탕수육 먼저 샀습니다. 100만 원 뭐 끝난 것 같아. 100만 안 나와. 그래서 결과 안 까보시고 먼저 사시나요? 했더니 예상치가 너무 바로 낮아. 포기하셨어요. 예상치가 막 60만 근데 이게 차이가 지금 추정치가 굉장히 간극이 벌어져 있습니다. 네. 많이 나온다고 하는 쪽은 이제 뭐 100만 명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적게 나온다고 하는 쪽은 뭐 한 50만 명? 아니 신규 수업 청구자 수가 15,000명인가밖에 안 줄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정도 줄어가지고는 뭐 고용이 그렇게 많이 는 거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채권 시장 금리가 올랐다 쭉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뭐 이런 정도면 뭐 테이퍼링 물 건너 갔네. 10월 달은 물 건너 갔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네. 먼저 탕수육 샀습니다. 네. 네. 그 안 좋은 음식에 아침에 속쓰려 죽을 뻔했어 또. 저도 오늘 점심까지 배가 부르더라고요. 저녁에 먹은 게. 배가 많이 작아지셨습니다. 나는 배는 부르진 않았는데 속이 쓰렸다고. 왜 쓰리죠? 튀김이 거칠잖아요, 껍이 위장을 이렇게 긁고 내려가나 봐. 조금 이상한데. 죄송합니다. 위가 나빴어. 네. 네. 어쨌든 드디어 이제 주말이고요. 근데 이번 주는 상당히 기분 좋지 않습니까? 8월 달에 그 어려웠던 흐름들이 좀 회복되는 느낌? 많이 회복이 됐죠. 회복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금요일인데 오랜만에 거의 한 달 만인 것 같아요. 한번 외쳐보시죠. 하나, 둘, 셋. Thanks God, it's Friday. 네. 네, 좋은 주말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